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평선은요, 우선 잠시만요. 이동평균선은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그 기술적 지표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술적 지표,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미래의 동향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를 예측을 해서 합의점을 또 반영하는 점도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평선을 이론적으로만 사실 설명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초보 회원님들도 좀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평선을 처음에 이제 펼쳐봤는데요. 우선은 일단 간단한 당일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있다면 그 가격을 계산하여서 연결시킨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을 설명드리자면, 5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봉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가 부분에 양봉이면 종가가 여기겠죠. 예. 양봉, 죄송합니다. 종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 양봉이 나왔겠죠. 이 종가의 그 평균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을 선형 차트는 이렇게 연결한 거고요. 네, 평균 가격을 매긴다면은 이런 선에서 평균 가격은 한 이 부분으로 형성이 되실 거예요. 예, 그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서 연결시킨 선입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선이 나오겠죠. 이런 주가의 흐름을 나왔다면 살짝 상승했다 내려갔다가 5일 이평선은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연결시킨 선이다. 그냥 이동을 하는 가격들을 평균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선이다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부담 갖지 않고 처음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실게요. 먼저 이동평균선을 확인해 보시고, 우선은 일단은 제가 멀티 차트를 열어봤을 때 이평선 제가 임의적으로 좀 바꿔놨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처음에 세팅이 돼 있을 때는요, 5일, 그리고 10일, 20일, 60, 120, 네, 이렇게 세팅이 처음에 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일간 차트 상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간 차트 상에서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5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주간의 그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일간 차트니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이동선으로 나타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두께, 색상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회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두께랑 색상을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제가 두께는 조금 더 짙게 변경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그 공통된 당연히 특징들이 나와요. 5일, 10일은 좀 단기 추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강하고요. 60일, 120일, 200일 이런
그 중장기 추세를 바라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특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게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죠. 되게 급격한 변동들이 있죠. 네, 이런 급격한 변동들이 있고 60일, 120일은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5일, 10일 정도는 단기 이평선, 그리고 뭐 60일 이상, 뭐 120일, 200일, 중기, 뭐 장기 이평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기 이평선들은 시세 전환을 신속히 파악하기 좋겠죠. 반대로 이거는 시세 전환을 바로 신속히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대세 장에 있어서는 파악하기 또 쉬우실 거고, 네, 예를 들어 대세를 판단하기에는 또 단기는 좀 복잡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이평선들의 장점들을 잘 서로 적합을 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은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에서도요, 이동평균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 여기는 주가 이동평균선, 이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겠죠. 근데 되게 움직임 패턴들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면 주가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네,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주가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이평선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 어떤 그 변화를 예고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호응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 거래량이 느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위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서로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 패턴이 빠지는데, 거래량 이평선이 빠지는데 주가 이평선은 계속 갈 수 없고 추세가 전환돼서 횡보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그 상승과 하락의 추세에 대한 특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는 완만한 장기 패턴인 120일 위에 60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10일, 5일이 있겠죠. 네, 반대로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당연히. 예, 여기 보시면 120일 아래에 60일이 있고 20일이 있고 10일이 있고 5일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200일 이평선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120일과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본다면 120일 이하에 있는 주가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 중장기 포트폴리오 종목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하락장에서 굳이 이런 짧은 반등을 위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네, 불 속에 뛰어들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야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실적 대비요. 우선은 일단 이런 120일 중기 장기 패턴의 그 이평선이 완만하게 전환을 하죠. 여기 구간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60일 이평선, 그리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먼저 120 이평선을 깨는 걸 보이실 거예요.
먼저 5일 이평선이 깨고 올라가고 10일이 깨고 올라가고 60일이 깨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네, 여기 보시면 5일은 이제 초록색이죠. 5일이 먼저 깨고 올라가고 10일이 먼저 깨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일이 깨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60일이 나중에 이렇게 원만하게 깨고 올라갑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추세가 전체가 다 이 120일 이평선 위에 단기 이평선 및 중기 이평선이 다 안착을 했을 때는 추세가 좀 많이 전환이 됐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자리들이 거래량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에 있어서는 아까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가장 완만한 게 가장 밑에 있고 항상 민감한 거는 당연히 따라서 움직이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카카오를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우선은 이런 거래량 대비 이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월 5일에도 반대로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이평선을 터치할 때, 네, 터치할 때 매수가 또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돌파 매수가 이루어지고 중상승장에서는 이런 터치 때마다 매수가 이루어지는 패턴들이 많이 나중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만큼 이평선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상승장을 타고 갈 때 어떤 이평선을 따라서 타고 가는지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10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눈에 띄게 잠깐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1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깨고 11이평선을 깨고 11이평선 빨간 부분입니다. 깨고 내려왔었죠. 확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좀 샀다 팔았다 하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요. 이때를 보자면 빨간색인 11평선은 여기에 형성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11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1 이평선을 한번 깨고 전일 종가를 그 다음날 종가가 더 아래에 있을 때 저희가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12평선을 깨지 않았던 추세가 깼다는 것은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하락일지를 일단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강한 그런 지금 현재 추세에서 이탈이 한번 나왔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익 보전 차원에서 일단은 수익을 많이 실현하시고 매도를 하신 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장에서 이평선을 움직임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이평선 움직임을 보시자면요, 만약에 저희가 똑같이 11 이평선 부근에서 이때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던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여기서 다시 이격도가 좁혀지죠. 예, 좁혀지면서 이 부분에서는 횡보가 나왔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횡보가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강한 움직임에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이 더 이상 안 나오고 횡보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점을 잡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횡보가 나온 이후에 120일 이평선 노란색 부분입니다. 120일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다 깨고 이제 반대로 내려가죠. 상승에서 반대로. 예, 상승과 반대로요. 예, 깰 때도 순서를 보시면요. 깰 때도 순서를 보시면 5일 이평선이 먼저 깨고 그 다음에 10일 이평선이 먼저 깨고 그 다음에 20일이 깨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60일은 원래 이제 여기서 먼저 깨졌을 때 나중에 60일이 깨졌어요. 그리고 회복을 못하고 보였기 때문에 우선 일단 단기 이동 평균선이 먼저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특징들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런 중장기 평균선을 단기 이평선이 깼을 때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시점을 볼 수 있는 거고,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시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이동 평균선을 보실 때 이렇게 사실 중장기, 단기 이렇게 다 모든 거를 세팅을 하면요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복잡하고. 예, 그리고 저희 평생 투자 파트너에서는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카카오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12일까지 더 깔아 놓을게요. 네, 세 가지만 딱 깔아 놓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시죠? 네, 훨씬 더 눈에 띄게 심플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큰 추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네, 단기 이평선이 고점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왜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을 지켜보는지와 조금 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어떤 이평선을 보고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평선을 사실 1900년도에 1900년도에 초반부터 그랜빌이라는 투자 이제 자문가가요. 그랜빌이라는 증권 분석가가 이동 평균선을 사실은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가장 신뢰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200일 이평선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1900년도 이제 초반에 주가 이동 평균선 관계에서 분석 실전 이론을 이제 미국의 증권 분석가 그랜빌이 고안한 이제 매매 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법칙을 세운 겁니다. 네, 이동 평균선을요. 그래서 그랜빌의 투자 전략 중에 그랜빌은 많은 예증을 들면서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 가운데 장기 이동 평균선은 아까 말씀드린 200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동 평균선을 분석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상승 추세선에서 매수 시점과 하락 추세선에서 매도 시점에 관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시초인 그랜빌의 이론을 통해서요. 네, 그랜빌의 이제 이론을 통해서 안내를 더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책을 읽어주는 코너가 또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주는 코너에서는 나중에 이 책을 꼭 다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랜빌 책에서요. 네, 이 책도 미리 보실 책이 좀 찾고 있으신 경우가 있다면 책도 구입하셔서 미리 좀 읽어보시고 파악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연장 강의를 또 드릴 예정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주말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이틀 전에 이제 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배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보 회원님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듣고 파악만 하셔도 어느 정도 감을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하게 한강 한강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 안내를 하면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